그러니까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유품 정리하다가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새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할 때 남편이 공장 앞에서 찍은 거였죠. 사진 뒷면엔 남편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우리 식구 언제까지나. 그 순간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참 허무한 말이더군요. 저는 김정숙. 올해 72입니다. 남편 박철호는 6개월 전 공장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텅 빈 베개를 보고서야 아 맞다 싶어 다시 눈을 감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례식 때 새 아이가 보인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큰아들 진철이는 조문객 응대하느라 바빴고 작은아들 진수는 전화기만 들여다봤어요. 막내딸 지연이만 제 손을 붙들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했지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저 외로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땡 맞으십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더군요. 저희 대한산재보험공단입니다. 고 박철호 씨 산업재해 보상건으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들은 탁자에 서류를 쫙 펼쳤어요. 한자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제 눈엔 개미떼 같아 보였지요. 유족 보상금과 위자료, 공장 측 합의금까지 합쳐서 총 30억 2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30억입니다, 어머님. 사고 원인이 공장 측 안전 불감증으로 확정돼서 배상액이 커졌습니다. 계좌 알려주시면 2주 안에 입금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억.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입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서 하루 세끼를 7천 원으로 해결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30억이라니. 서명하시면 됩니다. 여기.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서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알려야 하나?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진수가 사업 자금 빌려달라며 소리 지르던 모습이었습니다. 진철이가 엄마 재산 정리 좀 해두세요. 나중에 복잡해진다며 차갑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시험해보면 어떨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생각인 건 알았지만 궁금했어요. 돈이 없는 엄마를 아이들이 어떻게 대할지. 진짜 엄마로 보는지 아니면 돈 가진 사람으로만 보는지. 옷장을 뒤져 제일 낡은 패딩을 꺼냈습니다. 솜이 삐져나온 걸로요. 신발도 굽이 달아 빠진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지. 그렇게 보이더군요. 괜찮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집을 나섰습니다. 진철이 아파트는 강남이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요. 방문증 받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 경멸 같은 게 섞여 있더군요. 몇 호 가세요? 1500이요. 박진철 시댁입니다. 아, 거기요? 잠깐만요. 전화를 걸더니 뭐라 얘기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시래요? 어머니라고요. 경비 아저씨 표정이 묘했습니다. 의아함과 불편함이 섞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진철이었습니다. 명품 트레이닝복 차림이더군요. 표정은 당황스러운 반, 짜증 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보고 싶어서. 아, 집사람이 애들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갔어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문턱을 막아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몸짓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돈은 있으세요? 그게 아버지 보험금 좀 나왔을 텐데요. 얼마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험금. 벌써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고. 에이, 설마요. 산재면 무조건 나오는데. 엄마, 숨기지 마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진철이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진짜 없어. 월세도 밀렸어. 정말요? 진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10장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빡빡해서요. 미안해요, 어머니. 10만 원. 종이 뭉치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가볍더군요. 너무 가벼웠어요. 고마워. 어머니, 몸 관리 잘하세요. 아프면 우리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럼 저 바빠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저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10만 원을 다시 받습니다. 숫자를 세지도 않고 건넨 돈이었어요. 마치 길거리 구걸하는 사람한테 주듯이. 내 아들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진수와 지연이가 남았으니까요. 진수는 인천에 살았습니다. 원룸 건물 3층에 조그만 사무실을 차렸더군요. 간판에 무역이라고 써 있었지만 창문엔 먼지가 자박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요. 똑똑. 누구세요? 나다, 엄마. 안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뭐하러 왔어요? 진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보고 싶어서. 에휴, 엄마. 전화하고 오면 되잖아요. 나 지금 엄청 바쁘다고요. 책상 위엔 서류 더미와 담배꽁초가 넘쳐났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엔 빨간 글씨로 대출 상환일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안 들어와요? 밖에서 뭐 해요? 들어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돈 좀 있어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없어. 아, 진짜? 아버지 보상금은요? 아직 안 나왔어. 거짓말. 산재는 빨리 나온다니까요. 내가 알아봤어요. 진수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힘이 세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 나왔어요? 나 지금 급한 데가 많아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 안에 갚을게요. 진짜 없다니까. A씨. 진수가 제 팔을 밀쳤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엄마가 나한테 그럴 거예요? 나 진짜 죽기 직전이라고요. 고리대 금업자들이 매일 전화해요. 진수야. 나가요. 돈 없으면 오지 마세요. 나 엄마 볼 정신도 없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뭐였을까? 추운 계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너무 시려서 남의 시선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를 찾아갔어요. 지연이 분식집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지연이네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유리문 너머로 지연이가 보였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떡볶이를 적고 있더군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엄마? 응. 어머, 엄마. 왜 이렇게 추운데 그 옷 입고 왔어요? 지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붙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손 꽁꽁 얼었네. 어쩌다 그 옷을 입고. 들어와요, 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테이블 4개, 의자 12개. 벽엔 메뉴판이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지연이가 어묵탕을 끓여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이 종이컵에 담겨왔어요.
호호 불어서 드세요. 엄마 어쩐 일이에요? 오빠들한테는 갔다 왔어요? 응. 뭐래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 그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학생 둘이었어요. 지연이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손님 받고 올게요. 지연이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떡볶이와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동작이 빨랐어요.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오빠들은 다 대학 보냈는데 지연이 차례가 되니까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돈 없어서 너는 대학 못 보내서. 그때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엄마. 나는 요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내 가게 차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은행 대출 받고 밤낮으로 일해서요. 손님이 나가고 지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엄마 지금 얼굴이 창백해요. 아파요? 아니. 그때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가 삐져나왔습니다. 지연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지연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산재. 보상금? 30억? 엄마, 이게 진짜예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 엄마. 이런 큰일을. 그런데 지연이 다음 말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은행에 빨리 넣어야 해요. 도둑 맞으면 어떡해요? 엄마 혼자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고요. 돈을 탐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전을 걱정하더군요. 오빠들한테 알렸어요? 아니. 왜요? 시험해보고 싶었어. 지연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돈 없는 척하고 오빠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입고. 그래서 저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들이 뭐래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진철이와 진수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요? 찾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들으니 진철이가 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뒀더군요. 혹시 몰라서요. 엄마 보상금 30억 들어왔다며요? 왜 말 안 했어요? 진철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앉긴 뭘 앉아. 엄마, 그 돈 어디 있어요? 은행에 넣었어요? 진수가 제 가방을 노려봤습니다. 오빠들 조용히 해요. 여긴 가게라고요. 지연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연아, 비켜. 이건 가족 문제야. 가족이면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너는 가만히 있어. 어차피 넌 공부도 못했잖아. 돈 관리도 모를 거고. 진철이 한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에요. 오빠들 대학 보내느라 우리 집에 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우리 잘못이야? 엄마 아빠가 무능했던 거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그만. 새아이가 멈칫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 자식들이 맞니?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진철아. 내가 대학 갈 때 엄마가 뭐 했는지 기억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청소하고 밤 11시에 들어왔어. 내 등록금 벌려고.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라고. 진철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 누가 전세금 뺏어줬어? 엄마야. 그 돈으로 나는 월세방으로 내려갔어. 내가 잘 되길 바라면서.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그만해요. 아니야. 해야 해. 지연아, 너는 대학도 못 갔어. 오빠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오늘 엄마가 뭘 받는지 알아? 진철과 진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가 돈 없다고 하니까 너희 눈빛이 달라졌어. 귀찮다는 표정이었어. 10만 원 던져주고 문전박대하고. 엄마, 그게. 닥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연이는 달랐어. 돈이 있건 없건 엄마 손부터 잡아줬어. 따뜻한 국물 끓여주고 걱정해줬어. 30억 알고 나서도 첫마디가 도둑 맞으면 어떡해요였어.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건 유언장이야. 변호사 통해서 작성했어. 유언장? 엄마 재산 30억 전부 지연이한테 준다. 진철과 진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제시도 유괴송 너무해? 너희가 더 너무하지 않니? 진철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컵이 흔들렸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왜 지연이만 챙겨요? 챙기는 게 아니야.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자격? 우리는 자격 없어요? 너희가 생각해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가 엄마 곁에 있었어? 장례식 끝나고 누가 엄마 손 잡아줬어? 명절 때 누가 엄마 찾아왔어?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생활이 힘들어서. 생활이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안부 한 번 못 물어? 그건 너희는 엄마가 필요할 때만 찾았어. 돈 필요할 때 애 봐달라고 할 때. 엄마가 외로울 때는 아무도 없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너희 아버지가 죽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근데 지연이는 매일 전화했어. 밤마다 와서 같이 잤어. 악몽 꾸면 깨워주고 밥 못 먹으면 입에 떠넣어주고. 진철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늦었어. 엄마 마음은 정했어.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세요. 기회는 맨날 있었어. 너희가 안 온 거지. 진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힐끗거렸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제 지연이하고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 알아서 살아. 일어서려는데 지연이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왜? 지연이가 오빠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빠들,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지연아, 조용히 해요. 내가 말할게요. 지연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들이 엄마한테 잘못한 건 맞아요. 나도 화나요. 진짜 많이 화나요. 지연아, 그럼. 근데 엄마. 지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오빠들이 나쁜 짓 했어요. 근데 완전히 끊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라고. 제 말이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요. 지연아, 근데 엄마 30억 다 제가 받으면 오빠들 평생 원망할 거예요. 그럼 저도 힘들어요. 진철과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30억 중에서 20억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넣어요. 엄마 명의로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응. 그리고 5억은 제가 받을게요. 가게 키우고 엄마 모시는 데 쓸게요. 나머지 5억은 오빠들 둘이서 나눠요. 각자 2억 5천씩. 진철과 진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숨을 고르더니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와서 얼굴 보세요. 명절은 무조건 같이 보내고요. 이것도 못 지키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받은 돈 다 토해내고 가족도 끝. 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꼭 지킬게. 저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현명했나 싶었어요. 엄마 괜찮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원한다면 그래. 그렇게 하자. 진철이와 진수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믿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만든 이 기회를 한 번 더 줘보기로 했습니다. 육막 시험 후의 변화. 그날 밤 네 식구는 분식집에 남았습니다. 지연이가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썰었어요. 진철이와 진수가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진철이가 제일 따뜻한 자리를 내줬습니다. 보일러 가까운 곳이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진수가 라면에 계란을 풀어줬습니다. 예전엔 자기가 먼저 먹었는데 넷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회사 일, 애들 일만 신경 쓰고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람을 잊고 살았네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솔직히 장례식 끝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고. 진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요 엄마. 진수였습니다. 저는 더 나빴어요.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리니까 엄마한테까지 화풀이했어요. 엄마가 돈 없다고 하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완벽하길 바란 적 없어. 그냥 가끔 생각해줬으면 했어. 우리 엄마 혼자 잘 지내나? 그 정도만. 앞으론 꼭 그럴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엄마 이제 믿음이 안 가거든. 진철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빠들 단톡방 만들까요? 우리 가족 이렇게. 좋지. 나도 찬성. 핸드폰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제 폰에도 알림이 왔어요. 우리 가족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첫 메시지는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다음은 진철. 엄마 이번 주말에 집 들를게요. 진수도 이어서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쳤어요. 그래. 엄마도 너희 사랑한다. 보내기를 누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기쁜 눈물이야. 지연이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닦았어요. 엄마 저희 집 갈까요? 여기서 자면 불편해요. 응. 가자. 넷이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전등을 끄고 셔터를 내렸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덜 춥더군요. 아이들이 곁에 있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집에서 눈을 떴어요. 포근한 이불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형, 계란 몇 개 풀어? 3개. 엄마 드실 거 포함해서. 지연이는? 얘는 아직 자고 있어. 깨우지 마. 부엌에서 진철과 진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더군요. 살금살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너희가 뭐 해? 아침 만들고 있어요. 엄마 오랜만에 편하게 주무셨으니까 저희가 차려드리려고요. 서툴긴 하지만 맛은 있을 거예요, 아마. 진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조금 뒤 계란말이, 김치찌개, 밥이 나왔습니다. 계란말이는 좀 탔고 김치찌개는 짰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고마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어때요? 맛있다. 진짜였습니다. 맛보다는 마음이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네 식구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죠? 진철이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직장인답게 꼼꼼하더군요. 지연이가 어제 말한 조건들 다 지킬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아.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전화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할게요. 단톡방에서 영상통화로. 좋아. 그리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엔 다 같이 모여요. 돌아가면서 집 방문하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명절은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명절은 무조건 모이는 거로. 제사도 같이 지내고. 그래, 그렇게 하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사업 정리하고 취직 알아볼게요. 더 이상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진수야. 아버지 보험금으로 빚 다 갚고 새 출발하려고요. 이번엔 제대로 살고 싶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나이에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준비할 게 있어. 뭔데요? 통장 만들어야지. 너희 이름으로. 예? 지연이 말대로 20억은 내 노후 자금이야. 근데 나머지는 너희 거잖아. 제대로 통장 만들어서 줘야지. 엄마.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써야겠다. 이번엔 제대로. 너희 셋 공평하게 나눠주게. 엄마, 저는 5억만 받기로 했잖아요. 지연아, 엄마가 죽으면 20억 중에서도 너희가 나눠 가져야 해. 그게 맞는 거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엄마 봉양 잘하면 나중에 더 줄 수도 있어. 반대로 또 옛날처럼 살면 다 사회에 기부해버릴 거야. 새 아이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네요, 엄마. 진철이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이제 배웠어.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 모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지연이네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지연이가 5억 중 2억으로 산 집이었어요. 엄마, 차 드세요. 고마워. 따뜻한 대추차였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철이었어요. 엄마, 영상통화할게요. 화면에 진철이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강민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오시는 거 맞죠? 그럼.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와, 좋아요. 통화를 끝내자마자 진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회사 합격했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감사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힘내라. 곧 답이 왔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이번 주말에 밥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군요. 엄마, 뭐 보세요? 벚꽃. 예쁘다. 내일 같이 산책 갈까요? 그래, 좋지.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기댔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그때 시험한 거. 글쎄, 후회는 아니고. 그럼, 다행이야. 알게 돼서. 뭘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빠들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응. 조금씩. 아직 완전히 믿진 못하지만. 노력하는 게 보여. 그럼 됐네요. 너 덕분이야, 지연아. 제가요?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진짜 오빠들하고 연 끊을 뻔했어. 근데 내가 기회를 줬잖아. 당연한 거예요. 우린 가족이니까. 가족. 참 오래 잊고 살았던 단어였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진철이네 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
진수가 취직 축하한다며 보낸 셀카. 지연이가 새 가게 오픈했을 때 리본 자르는 사진. 넷이서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예전엔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찍을 사람도 찍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장씩 늘어납니다. 사진첩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엄마, 저녁 뭐 먹을래요? 너 먹고 싶은 거 해. 떡볶이? 너 떡볶이 장사하면서 또 먹어?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 그럼 해줘야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떡, 어묵, 대파, 고추장. 프라이팬에 물을 붓고 양념을 풀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좋았어요. 지연이가 옆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서서 일하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엄마. 왜? 행복해요? 행복. 일한 게 뭘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건강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누군가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주무셨어요? 하고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응. 행복해. 다행이다. 떡볶이가 다 익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어요. 엄마 맛있겠다. 식기 전에 먹어. 둘이서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철호야. 보고 있니?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 늦었지만 당신이 남긴 돈으로 애들이 정신 차렸어. 고마워 여보.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진철이네 집에 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진철이네 식구, 진수네 식구, 지연이까지. 할머니, 제가 뽑은 꽃이에요. 손주 강민이가 들국화 한 다발을 줬습니다. 고마워, 강민아. 할머니 오늘 생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이에요. 케이크에 초가 켜졌습니다. 73개는 아니고 숫자 모양 초였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주들이 손뼉을 쳤어요. 엄마 소원 빌으세요. 소원. 뭘 빌까요? 건강? 이미 충분히 건강합니다. 돈? 이미 충분히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 이대로만 지내게 해주세요. 서로 아끼고 챙기고 사랑하면서. 그게 제 소원입니다. 호마이너스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엄마 선물 드릴게요. 진철이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따뜻한 숄이 들어있었어요. 겨울에 목 보호하시라고요. 고맙다. 엄마 저도요. 진수는 안마기를 줬습니다. 어깨 아프시잖아요. 이거 쓰세요. 그래 잘 쓸게. 엄마 제 선물은 마지막이에요. 지연이가 웃으며 봉투를 줬습니다. 열어봤어요.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우리 셋이 모시고 갈 거예요. 진짜? 네. 한라산도 가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 평생 여행이란 걸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일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제 인생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웃는 날이니까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건배할까요? 진철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자고.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어요. 식사를 하며 얘기꽃이 피었습니다. 진철이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자랑했어요. 진수는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가게가 잘 돼서 지점을 낼까 고민 중이래요. 모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어. 돈이 아니라 관심, 물질이 아니라 마음,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상. 30억은 그걸 깨닫게 해준 도구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이 있다고 말했다면 아마 애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끝났겠죠. 근데 한번 바닥을 보여줬잖아요. 돈 없는 엄마. 쓸모없어 보이는 엄마. 그때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철이와 진수는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실망이 있었기에 지금 제 시도 유괴 속의 변화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제 자랑입니다. 대학도 못 갔고 오빠들처럼 좋은 직장도 없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크고 따뜻한 아이예요. 엄마 무슨 생각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너 생각. 저요? 왜요? 그냥. 고맙고 미안해서. 또 그러세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대학 못 보내서. 내가 고생한 거. 에이,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전 지금 행복해요. 제 가게 있고 엄마 옆에 있고. 이게 최고예요. 그래도 엄마 오빠들 보세요. 진철과 진수를 가리켰습니다.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도 행복한지는 모르잖아요. 오빠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대출에 경쟁에. 그건 그렇지. 근데 전 빚도 없고 하고 싶은 일하고 엄마랑 매일 밥 먹어요. 이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학벌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잖아요. 지연아. 네?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근데 너는 불평 한 번 없이 엄마 곁에 있어줬어. 그게 당연한 건데요. 당연하지 않아. 오빠들 봐.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았잖아.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부자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여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인데 왜 자꾸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정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시험하지 않았다면, 만약 처음부터 30억 있다고 말했다면,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아이들은 돈만 보고 다가왔을 거예요. 진심은 없이요. 그리고 저는 평생 궁금했을 겁니다. 애들이 날 사랑하는 걸까, 내 돈을 사랑하는 걸까? 그 의심 속에서 살았겠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진철과 진수가 완전히 변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지켜보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겠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케이크 앞에 선저,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 손주들이 장난치는 모습,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진철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진수 엄마 생신 다시 한번 축하해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지연 엄마, 내일 아침 제가 만든 빵 갖다 드릴게요.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엄마도 너희 사랑한다. 오늘 고마웠어. 잘 자라.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 이제 좀 됐지?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30억이란 돈을 남겨줘서. 그 돈으로 애들 정신 차리게 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애들이 자주 와. 전화도 하고. 당신 걱정 말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수고했소, 정수가. 당신도요, 철호 씨. 우리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땐 더 잘해줄게요. 그럼 나도 더 잘할게요.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걸었어요. 끝없는 벚꽃길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정숙 씨처럼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한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진철이나 진수처럼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 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부모 세대라면 자식들에게 솔직해지세요. 외롭다면 외롭다고, 보고 싶다면 보고 싶다고, 괜찮아라고 참지만 말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세요. 세월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부모 돌아가신 후 제사 지내라. 맞는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엔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무는 조용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수정과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은 계속 불어요. 풍불지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용양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친불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